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혹시 지난 영상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함께 파이 네트워크가 왜 게임 생태계를 선택했는지 분석했었죠. 그런데요, 이제는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만약 CD게임즈 제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파이코어 팀이 진짜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대체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오픈마인드 투자, 게임 생태계 구축, 파이페스트, 도메인 경매. 겉보기엔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에요. 이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오늘은 파이가 단순한 게임 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인프라로 진화할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산업 전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파이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깊이 파헤쳐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파이 생태계의 핵심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부터 함께 그려볼게요. 지금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파이의 전략이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 감이 잡히죠. 첫 번째는 실물 자산 토큰화예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나 채권, 금 같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겁니다. 2024년 이 시장은 약 3천억 달러 규모였는데 2035년까지 무려 4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돼요. 연평균 27% 이상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5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펀드를 바이낸스에 담보로 상장했고, 프랑스 대형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은 미국에서 첫 토큰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몰디브 호텔 프로젝트까지 토큰화되고 있어요. 이제 실물 자산 토큰화는 실험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픈마인드 투자입니다. 겉보기에는 로봇 운영체제 회사를 지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에는 약 35만 개 이상의 활성 노드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노드들이 하는 일은 파이 블록체인의 거래를 검증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노드들이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컴퓨터가 쉬고 있죠. 이 남는 연산 능력, 우리는 유유 컴퓨팅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와 오픈마인드는 이미 이걸 실험했습니다. 파이 노드 운영자들이 오픈마인드를 위한 이미지 인식 AI 모델을 직접 실행하는 개념 증명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파이 노드 네트워크가 실제로 탈중앙화 AI 훈련과 컴퓨팅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앞으로는 AI 개발자들이 비싼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대신 파이 노드 운영자에게 파이 코인으로 컴퓨팅 파워를 구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약 35만 개 노드가 있고 각 노드가 하루 몇 시간씩 AI 작업을 수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주 보수적으로 노드당 월 10달러의 수익만 발생해도 전체 네트워크는 월 350만 달러, 연간으로는 약 4,200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순환 구조, 즉 네트워크 효과예요. 노드 운영자가 파이로 보상을 받으면 그 파이를 팔지 않고 다시 사용하거나 보유할 이유가 생기죠. AI 개발자들은 저렴한 컴퓨팅 파워를 얻기 위해 파이를 구매합니다. 이 선순환이 바로 파이 생태계의 실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투기가 아니라 실사용 수요 말이에요. 두 번째 퍼즐 조각은 CD게임즈입니다. 이걸 단순히 게임 회사로 보면 큰 그림을 놓치게 돼요. CD게임즈가 구축 중인 건 HTML5 기반 웹3 게임 허브입니다. 특징은 개발자 중심이에요. 확장 가능한 API 통합을 제공해서 게임 개발 시간을 최대 40%까지 절약할 수 있죠. 게다가 모바일, 웹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시간 분석 대시보드까지 탑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게임 자체가 아닙니다. 게임은 마이크로 페이먼트, 즉 소액 결제의 완벽한 실험장이라는 거예요. 잠깐 솔라나의 사례를 볼까요? 솔라나는 X402 프로토콜을 통해 AI 에이전트끼리 가스비 없이 USDC로 소액 결제를 주고받게 했어요. 이 거래량이 하루 38만 달러, 일주일 만에 750% 성장했습니다. 기계들끼리 투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있다는 뜻이죠. 파이가 CD 게임즈를 통해 하려는 것도 같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 구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사고 보상을 받고 플레이어끼리 거래를 하죠. 그 모든 결제가 파이로 이루어진다면 약 6천만 명의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파이 결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 습관이 형성되면요, 파이는 게임을 넘어 실생활 결제로 확장됩니다. 마치 크로스 리버 은행이 USDC를 핵심 뱅킹 시스템과 통합한 것처럼, 또 알고랜드가 와이렉스와 협력해 8천만 개의 비자 가맹점 결제를 연결한 것처럼요. 파이도 그 길을 밟을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로컬 상거래, 그리고 글로벌 결제 인프라. 이게 바로 파이코어 팀이 설계한 확장 경로예요. 세 번째 퍼즐은 파이 도메인 경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이벤트로 보지만 사실은 파이 생태계의 경제 모델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예요. 파이 도메인 경매는 2025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총 14만 9,415개의 입찰이 접수되었고 약 539만 9천 개의 파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상 가치는 약 125만 달러에 달했으며 최고 입찰가는 3만 2천 파이였습니다. 이는 파이오니어들이 파이를 실제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 확보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파이오니어들이 파이를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을 사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도메인은 일종의 디지털 부동산입니다. 웹3 생태계가 커질수록 그 가치도 오르겠죠. 즉, 단순 투기가 아니라 미래 유틸리티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더 큰 그림으로 이어볼게요. 도메인 경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건 다음 단계인 실물 자산 토큰화로 가는 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세요. 킨캐피털은 1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채무 펀드를 토큰화했고, 레드스완은 22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토큰화했습니다. UAE에서는 1억 3천만 스위스 프랑 규모의 두바이 상업용 부동산이 이미 블록체인에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신흥국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필리핀은 2030년까지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토큰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우간다는 5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식량, 광물, 재생에너지, 국경 간 무역까지 포함된 대형 계획이에요. 파이가 이 흐름에 올라탄다면 부동산, 원자재, 예술품, 지적 재산권까지 모두 파이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오니어들은 그 자산을 파이로 사고 파는 거죠. 그때 파이는 단순한 게임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거래 플랫폼의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퍼즐은 파이의 신흥시장 전략입니다. 이건 정말 영리한 선택이에요. 현재 파이의 약 6천만 명 활성 사용자 중 상당수가 신흥국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첫째, 전통 금융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모바일 머니 계정이 은행 예금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모바일 머니가 은행 예금을 추월했어요. 디지털 금융거래는 2017년 1인당 연간 55건에서 2024년 25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둘째, 송금 수요가 막대합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하지만 기존 송금 서비스는 느리고 비쌉니다. 그래서 디지털 송금의 비율이 2019년 13%에서 2024년 46%로 급등했어요. 셋째, 스테이블 코인 채택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아시아에서 암호화폐 채택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3위권이에요. 젊고 디지털 친화적인 인구가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파이는 이 시장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을까요? 바로 파이페스트입니다. 2025년 기준
약 12만 5천 명의 판매자가 등록했고 그중 5만 8천 명이 실제 활동 중이에요. 180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웹 오브 파이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로컬 상거래 생태계의 출발점이에요.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국경 간 송금입니다. 파이가 저비용, 즉시 정산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신흥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고랜드와 와이렉스가 비자와 통합해 8천만 개 가맹점 결제를 구현했듯 파이 역시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통합된다면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비자 카드로 전 세계 어디서나 결제하는 세상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파이코어 팀이 그리고 있는 2026년의 청사진. 그 핵심은 바로 3층 경제 구조입니다. 1층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입니다. CD게임즈가 웹3 게임 허브를 구축하고 프루티파이 같은 캐주얼 게임으로 파이오니어를 끌어들입니다. 게임 안에 모든 거래가 파이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약 6천만 명의 사용자가 파이 결제에 익숙해집니다. 2층은 탈중앙화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35만 개의 파이 노드가 AI 컴퓨팅 작업을 수행하고 AI 개발자들은 파이로 컴퓨팅 파워를 구매합니다. 노드 운영자들은 파이로 보상을 받죠. 이 구조가 파이에 실제 유틸리티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3층은 실생활 결제와 자산 거래입니다. 파이페스트가 로컬 상거래를 확장하고 도메인 경매가 디지털 자산 거래 경험을 쌓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예요. 부동산, 원자재, 예술품이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고 결국 파이는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결된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완성됩니다. 이 3층 구조가 완성되면요. 파이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하나의 글로벌 경제 인프라가 됩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지금부터 6개월, 이 기간이 파이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CD게임즈 플랫폼이 실제로 출시되어 사용자를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파이 노드의 AI 컴퓨팅이 진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12월 얼락 이후 생태계 수요가 공급을 흡수할 만큼 충분할까요? 파이페스트가 국경 간 송금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에 파이가 진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형 거래소 상장은 현실이 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2026년 파이의 위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파이코어 팀은 분명한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으로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AI 컴퓨팅으로 노드에 가치를 부여하고 결제 생태계로 확장하는 3층 전략이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파이는 리플이나 스텔라루멘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겁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또 하나의 실험으로 남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파이는 단순히 게임 코인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탈중앙화 AI 컴퓨팅, 실물 자산 토큰화, 국경 간 결제 인프라를 통합하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할 결정적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